예, 박완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박원갑입니다. 예. 자, 앞서 저희 영상에서도 뭐 하우스푸어 사태가 재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전했는데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쭐게요. 집값이 지금이 바닥입니까? 아니면 더 멀었습니까?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집값이 떨어진 지 4, 5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예. 벌써 바닥이다 그러면은 너무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예. 지금 집값은 금리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리가 시장의 압도적인 변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향후에 금리가 지금 한두 번 정도 아니면 뭐 두세 번 정도 올린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때까지는 결국은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이 동시에 더 진행될 수밖에 없다. 바닥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현장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뭐 그냥 급매도 안 팔리고 급급매 혹은 뭐 초급매 이렇게 초나 급이 몇 번이나 붙어야 뭐 간신히 팔리는 수준이다.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는 하거든요. 수석님께서 보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어떤 것으로 보이세요? 제 생각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비슷하고요. 오히려 그때보다 냉각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 그때와 지금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2008년에는 주로 강남이 주로 가격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지금은 주로 수도권에서 하락이 시작됐고 그게 강북을 거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랬느냐? 예, 예. 바로 MZ 세대들의 어떤 그 발족, 그러니까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요, 집값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뭐 예, 수도권에서 많이 빠진 곳은 올 들어 한 4%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실제 체감하는 실거래가는 뭐 적게는 뭐 20%, 많게는 뭐 반토막까지 난 데가 있으니까요. 생각보다 지금 집값이 뭐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급하니까 급매로 파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 대출이자를 다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집을 팔러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네.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시장을 분석하기에는 좀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실제 거래 가격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빠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중요한 것은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이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호가가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빠져봐야 한 뭐 10% 정도 아마 가격을 낮춘 매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대단지 중심의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천 가구가 넘으면요, 아무리 불황이라도 한두 개는 거래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세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급급매로 팔린 그 가격이 나중에 아마 시세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수석님께서 금리가 압도적인 변수라고 하셨는데 물론 지금은 금리 네. 인상기입니다만 금리 인상이 멈추면 그때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변화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도 네. 멈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예.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논문을 보면요. 예. 금리 변동이 있고 나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한 1분기에서 한 2분기 뒤 후행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금리를 다 올렸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안
높은 수준에서 이게 비행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예. 금리 예상이 어차피 지나가 봐야 알지만 주로 2024년 이후에나 좀 낮아진다 이렇게 본다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예.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다 올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집값이 반등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다만 이제 거래는 약간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얼어붙은 매매 시장과는 다르게 또 전월세 시장을 보면 전세가는 떨어졌는데 네. 월세는 오르고 있다. 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월세가 실제로 정말 많이 올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월에 한국 부동산원 조사를 보니까요. 예. 월간으로 한 0.1% 정도 올랐어요. 많이 오른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빌라 단지 이런 데 가보니까요. 예. 전세는 없고요. 월세는 없고 전세밖에 없다. 과거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 왜 그러냐면요. 이게 깡통 전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예 전세 구하기가 엄두를 못 내는 이런 이제 젊은 층들이 많다는 점이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대출을 내는 것보다 아예 월세로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한 번 계약을 하면은 2년 동안 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자에서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연말에요. 이 월세는 세액공제라고 이렇게 받습니다. 예. 이게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보면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층들이 월세를 많이 선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싼 주택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월세 거래가 늘어나고 또 월세 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금리 영상도 좀 있고 금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다음 달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또 인상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금리 인상에는 그렇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도 좀 상당히 미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궁금한 건 더 얼어붙게 만들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요. 어느 예. 누구도 영끌 비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내서 집 사기 자체를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국민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금리를 만약 한 번 더 올렸다. 그러면은 뭐 가격 하락과 거래량 급감이 동시에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뭐 거래 절벽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런데 예. 요새는 이제 이걸 넘어서 거래 빙하기라는 얘기도 합니다. 빙하, 그럴 예. 정도로 예, 빙하기라는 말.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아마 더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종부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네. 내일까지가 처리 기한인데 이게 처리 가능성은 조금 네. 낮은 것 같고요. 이게 종부세 대상이 현재 한 9만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거 처리 여부에 따라서 뭐 종부세를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이 갈릴 거고 조금 많이 내는 사람 적게 네. 내는 사람 갈릴 것 같거든요. 어떤 영향 미치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정부가 이제 그 개정안을 낼 때에 지금 종부세 과세 기준, 특히 1가구 1주택이죠. 예. 이게 11억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특별공제 3억 원을 더 보태서 14억 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예. 지금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내일까지 말씀하신 대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시가격으로요, 11억에서 14억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예. 시세로 따져 보면요, 아마 15억에서 한 19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통과가 안 되면은 건매물이 쏟아질 거냐? 뭐 예.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은 그럴까요? 예. 일부 실망은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도 있고 그래서 예. 그리고 뭐 갑자기 지금 종부세 이게 약간 불리해졌다고 이 매물이 이게 뭐 쏟아지고 뭐 많이 내놓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금리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좀 지켜보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석님께서 보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두 개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예. 하나는 고금리 후폭풍이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고금리 예, 후폭풍. 그동안에 저금리에 우리가 저금리에 익숙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예. 이게 아마 고금리가 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길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영끌 푸어가 저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10년 전에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보다 약간 어떻게 보면 심한 얘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개인 입장에서 보면요, 10년 전보다 대출을 더 많이 냈거든요. 예. 영끌, 비투 그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집을 대출을 많이 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예.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영끌 푸어가 하나의 유행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연장선상에서요. 고금리 후폭풍과 영끌 푸어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동산 파산 공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인 겁니까? 그렇죠. 이번에 사이클을 보면요. 예. 과거하고 다른 게 전세가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전세가 비율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잖아요. 예. 그래서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아파트가 지금 62%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요, 2008년에는 이게 4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20%포인트 이상 이제 높다는 얘기인데, 예. 이게 무슨 의미를 띠냐면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더 많이 빌려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값이 만약에 빠지면요. 깡통주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깡통 주택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깡통 전세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다 연착륙에 대해서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